이슈가 뭐냐면 전체 이슈가 국힘당 괴멸의 징후인데 괴멸의 징후 두 번째가 뭐냐?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이 선거 개입, 정부가 선거 개입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아, 놀라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윤석열이, 국방부가, 문체부가 지금 계속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 너희들은 총선 끝나고 나면은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 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 개입, 정말 이 의심이 드는 행동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니까요. 나 정말 놀랬어, 진짜. 이거는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선 윤석열이 민생 토론회를 24번 하면서 정말 엄청난 총선 개입을 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그냥 퍼주기 공약 하면서 마치 우리 뽑아주면 이거 해줄게,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뿌리고 다녔어요. 한 천조를 써야 돼, 천조를. 그리고 나서 총선 끝날 때까지는 민생 행보 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아, 우리가 민생 그 토론회 때 약속했던 것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 점검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기사. 황당해요. 오늘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었어요. 이 점검회의에서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 발표를 해.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그 부동산 정책이 너무 엉망이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전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해제했고, 재개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기준 인상했고, 종부세 세율 인하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고 이 개지랄 떨고 있어요. 와, 정말 황당하죠. 사실 이 내용들이 이게 다 자랑할 내용들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너무 못했고 우리가 문재인 때 못한 것들을 다 바로잡았다 하면서 지금 자랑하는 이것들이 이게 자랑할 일들이에요? 투기 과열지구 해제했다는 거는요, 서울에서 투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했다는 거는 건물이 안전한데 그냥 부시고 건물 짓게 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야, 나는 정말로 사악한 게 시민들이 분노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분노했잖아. 부동산세가 올랐던 당사자들은 부동산세 오르는 바람에 나 세금 많이 내야 돼. 열받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난 집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집이 한 채 있다고 그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막 집값이 몇 억씩 오르니까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거를 공격을 엄청나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려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줬다. 이거 문제다. 비판했으면 집값 올라갔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막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과이익 환수 기준 높인 거거든요. 초과이익 환수 기준 그냥 어느 정도 벌면은 돈 얼마큼 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높여가지고 돈을 들내게 만든 거야, 들내게. 그러면 얘네들은 문재인 정부를 왜 욕을 한 겁니까? 도대체? 그 전까지? 종부세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해가지고 누구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 집 많은 사람들, 집 비싼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수가 안 거치는 거죠. 세수가 안 거칩니다. 여러분, 작년 지금 부족한 세수가 얼마죠? 펑크난 게 56조예요. 56조.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하나는 뭐냐?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용산에서 재건축 쉽게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것도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대통령이요. 닥치고 있어야지. 이런 거 하려면 선거 끝나고 하던가. 근데 이런 얘기를 짓걸었어요? 그래 놓고 오늘 기재부가 어떤 발표를 했냐? 야,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기재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돼요. 감사원에. 무슨 말이냐면 작년 거 결산 보고서를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법이에요, 법. 국가 결산을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아니, 법으로 못 박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결산하면요, 이거 공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포하면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올 거냐면, 이번에 세수가 56조가 펑크났거든요. 물론 다 알고 있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4월 10일까지는 무조건 공포를 해야 돼. 근데 4월 10일은 수요일이니까 안 되고 국무회의가 4월 10일 전에 있거든요. 항상 4월 첫째 주에 있어, 거의. 우리는 오늘이죠. 내일이죠. 4월 9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원래는 4월 9일 날 결산 보고서를 이거를 제출하고 공포하고 발표해야 돼요. 그럼 발표 내용에 뭐가 나오냐? 아, 요번에 저희가 세금을 똑바로 못 걷어갖고 56조가 펑크 났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거든요. 펑크 왜 난 거예요? 지가 방금 자랑했던 이 짓거리들 있잖아요. 종부세 인하하고 다주택자 중과한지 배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인세 인하하고 해서 56조가 더 갇힌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뭐야, 저 새끼들 결국 지금까지 부자들 감세해 주느라고 세금 56조 펑크난 거야? 그 기사가 오늘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내일 총선이잖아. 4월 10일이. 이런 기사 나오면은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뤘어요. 지들 멋대로.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총선 다음 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 법정 시한 처음 넘긴다. 법정 시한이 4월 10일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4월 10일 그 전날이 국무회의가 있잖아, 더군다나. 국무회의가 없어서 모르겠어. 국무회의가 있어요, 화요일 날. 그럼 그럼 그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면은 지들이 세트 펑크 난 게 알려지니까, 총선에 불이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아, 총선 다음날 발표해.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새끼들 사람 새끼들이야? 정부는 오늘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발표한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 지난해 약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말했잖아요. 그냥 부자 감세 때문에, 부자 감세, 또 기업 감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국가결산 보고서는 4월 11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2006년 이래 처음이에요.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 4월 10일을 넘겨서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개새끼들. 완전히 그냥 무엇천지에 무엇천지. 법이 있는데 그냥 지들 멋대로. 이거 다 진짜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죠. 정부는 하나도 예외 없이 4월 10일 이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한 뒤 감사원에 보냈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날 있잖아요. 그럼 4월 10일 전인 오늘 벌이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해야지 이걸 왜 넘기냐고. 이 미친 새끼들. 이런 게 다 정부의 총선 개입이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지난 2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하던 관례를 벗어나, 관례가 아니고 법이라니까요.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발표를 연기한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도대체 부사감세를 얼마나 많이 해준 겁니까? 비판하고 있죠. 오늘 진선미 의원도 비판을 했어요. 퍼주기 공약은 총선 전, 부정적인 데이터는 총선 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평소대로 4월 첫째 주 화요일인 2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결산 안건으로 의결했으면 됐는데 굳이 11일에 국무회의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 뻔하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날짜를 미룬 것입니까?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고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무도한 정권은 없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개새끼 지가 무슨 공정과 상식, 법치 말하던 새끼 아닙니까? 검찰총장이었고. 근데 이 새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현행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겨버려. 겁도 없이. 겁도 없는 새끼들 진짜. 이 문제 총선 끝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하나하나. 그러려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상 이겨야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새끼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까? 씨발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무도한 새끼들.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힘당이 지금 괴멸을 앞두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정말 사후 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정부가 총선에 개입을 해야 될 만큼 지금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최대한 해봐라. 막을 수 있나.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